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배우자 외도를 겪어보면 도대체 머릿속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의문들이 있는데요. 벌써 그 일이 있은 지 오래고 이혼한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는 답도 없고 해봤자 내 정신만 사나워질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떨쳐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이런 질문에 답을 찾느라고, 답도 없는데 답을 찾느라고 마음고생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지 않아야 할 생각들, 답도 없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아무리 남자 여자가 좋다기로서니 가족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나한테는 그렇다고 쳐. 근데 어떻게 애들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엄마가 돼서 아빠가 돼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저러면서 우리 가족 생각은 안 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정말 그 일반인들이 하지 못할 행동, 정말 상상도 못하는 행동까지 하고 이제 5만 가지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저절로 막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 3, 4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부부인데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상간자를 만날 때 내 새끼를 데리고 가서 상간자에게 소개를 시키고 셋이서 같이 가족인 것처럼 그 놀이동산에 돌아다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간자 자식이랑 내 자식이랑 같이 과외를 시켰어. 친구를 맺어줬어.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간단한 예로 이런 것도 많죠.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에 상간자를 끌어들여서 부부 침대에서 성관계를 했어. 뭐 애들이랑 같이 타고 다니는 우리 가족 차 안에서 카시트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서 섹스를 했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카시트를 빼면서 내 새끼 생각이 안 났을까? 부부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내 생각을 안 했을까? 막 이러면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또 내가 아프고 수술하는 동안 정말 병이랑 싸우고 있을 동안에 이 인간은 내 병문안 한 번 안 오더니 병원비도 안 보태주더니 상간자랑 여행을 다니고 놀러 다녔었다. 뭐 내 자식이 아픈데 그 시간에 상간자랑 모텔에서 뒹굴었다. 이런 것도 막 다반사고요. 우리 자식 입학식 졸업식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끊어버리더니 상간자 자식들 학원 라이드를 해주고 앉아있더라. 상간자 자식들 학비를 대주고 있었더라. 막 이렇게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행동들을 바람이 나면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겪어봤으니까 바람이 나면 이렇구나 하고 아는 거지. 이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하면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랬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랬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현실은 사랑과 전쟁 드라마보다 더 추잡하고 더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같은 부모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문이 풀리지가 않고 계속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면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지? 이거를 몇 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심정을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하듯이 우리도 아마 죽었다 깨나도 그들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저 인간 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인간 이하인 것 같아요. 저런 인간이랑 제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아서 정말 볼 때마다 역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일단 그 사람은 외도를 할 때는 그 외도하는 거, 상간, 불륜 요거에 딱 꽂혀가지고 그 외의 것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냥 단지 1차원적으로 깊은 심오한 생각이나 막 그런 배신 때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상간자를 만나고 싶고 상간자 만나서 떡치고 싶고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들킬 줄 몰랐을 겁니다. 들킬 줄 알았다면 이런 일까지 못 저질렀을 텐데 들킬 줄 모르고 이게 영원한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남들이 알면은 기함할 행동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까발려졌을 때 이렇게 주변 사람들, 내 자식이나 내 배우자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앞으로 인생이 바뀔 만한 충격이라는 거를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자기 쾌락에 빠져 있으니까 이거를 들켰을 때 우리 배우자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참 속상해할까, 요거까지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사실로 그렇거든요. 바람 피운 사람이랑 대화해보면요, 들킬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 나는 그냥 이게 영원히 안 들킬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요, 너무 곱씹으면서 나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거 미쳐서 그랬구나, 외도라는 병에 걸려서 그 증상 중에 하나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했던 거구나, 이렇게 그냥 병자로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너무 곱씹으면서 상처받아봐야 내 마음만 아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특히 외도를 걸린 이후에 이제 뭐 증거를 잡아가지고 배우자한테 탁 까놨다든지 상간자 소송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이 외도 사실이 다 밝혀진 이후에 배우자의 행동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그전에는 이혼하자 그러고 막 나를 죽일 것처럼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던 사람이 이 외도를 들키고 나서는 갑자기 온순한 양이 돼가지고 자기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막 무릎 꿇고 빌고 막 잘못했다 그러고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외도가 발각되기 전에는 그럭저럭 집에 잘했었는데 내가 탁 이렇게 터놓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고, 나는 그동안 행복한 적도 없었고 너랑 이혼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뱀눈깔로 나를 막 쳐다보기 시작했다,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서 태도가 바뀌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저 사람의 행동에 무슨 심오한 뜻이나 원대한 계획이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 번, 세 번 꼬아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 피우고 이렇게 들킨 사람이 원대한 생각이나 막 그런 심오한 뜻? 그런 거 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사실 꼭두각시처럼요, 밖에서 상간자가 조종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집에 와서 맨날 틱틱거리고 지랄하던 사람이 밖에서 상간녀가 집에서 좀 잘해, 아유 들켰는데 좀 비위 좀 맞춰주고 이혼 안 하겠다고 해봐, 아우 상간녀 소송하면 어떡해, 집에서 와이프 비위 맞춰주고 좀 잘 좀 해봐, 좀 달래주면 나아지겠지 라고 코치를 했어. 그러면 집에 와서 잘하는 거예요. 집에 평소에 잘하고 이혼 생각이 없던 사람인데 밖에서 상간녀가 언제 이혼하고 올 거야? 이렇게 된 마당에 나도 더 이상 상간녀로 못 살겠어, 당신 이혼하고 당장 나한테 와, 막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혼하자고 지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피운 배우자의 뇌 속에는 그렇게 심오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상간자 꼭두각시가 되어서 좀비처럼 그냥 상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확률이 높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리를 궁금해 해봤자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모르고요, 그렇게 막 머리 쓰면서 궁리를 해봐야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 그들의 심리는 하루아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우리도 되게 지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듯이 바람 피운 사람은 더 그렇거든요. 더 호르몬에 의해서 오락가락 할 거고 더 막 이럴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내가 대처할 생각을 하면 마치 갈대처럼, 뿌리 없는 갈대처럼 저 사람이 행동이 이렇게 되면 이런가? 행동이 저렇게 되면 저런가? 해가지고 오락가락 하면서 나만 더 피곤해지고 빨리 지쳐버리거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간자랑 정리했냐 안 했냐.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잘하든 이혼하자고 지랄을 하든 뭔 지랄을 하든 간에 그 상간자랑 헤어졌을까 안 헤어졌을까, 정리했나 안 했나, 그것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이 절대 혼자 정리 못하니까 내가 나서서 상간자를 정리시켜줘야 되는구나, 딱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야지 이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저떻게 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내가 꼭두각시가 되고 내가 조종당한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뭐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른 사람들의 사연도 있고 제가 쓴 칼럼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뭐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